안녕하세요. 용순말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실기 2022년 공개문제의 수험자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유의사항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연습할 때 꼭 적용해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약 5분 동안 재료를 점검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1번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위원의 승인을 얻어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시작 후 파손된 재료는 수험자 부주의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작업판 앞에 전선관과 재료가 담긴 박스, 그리고 제어판, 전선이 있고 지급재료 목록표와 비교해서 박스에 들어있는 재료의 수량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새 제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푸시버튼 스위치나 차단기의 단자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소모성 재료인 나사못이나 새들, 케이블 타이 등의 수량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하면서 더 부족하면 달라고 하면 지급해 줍니다. 2번 제어판을 포함한 작업판에서의 제반 치수는 밀리미터이고 치수 허용 오차는 외관은 플러스 마이너스 30mm이고 제어판 내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입니다. 3번 전선관 및 케이블의 수직과 수평을 맞춰 작업하고 전선관의 곡률 반지름은 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 8배 이하로 작업해야 합니다. 곡률 반지름은 구부러진 전선관의 임의의 위치에서 여기서 따진다면 이 위치에서 이 지점을 지나는 곡선과 같은 이 정도로 휘어지는 가상의 원을 그리는 경우에 이 가상적인 원의 반지름을 곡률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전선관을 구부리면 적당하게 구부려진 것이고 이 정도는 곡률 반경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이 구부린 것이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곡률 반경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반경이 너무 큰 것입니다. 제일 왼쪽 그림과 같이 적당한 곡률 반경을 갖도록 전선관을 구부려야 합니다. 4번 기구와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서 가까운 곳에 새들을 설치하고 가까운 곳이라 하면 300mm 이하를 얘기합니다. 전선관 및 케이블이 작업판에서 뜨지 않도록 새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튼튼하게 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들의 위치는 기구에서 150m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설치합니다. 보통은 한 구간에 이렇게 2개씩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간이 짧거나 또 새들 설치할 구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씩만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 굴곡부가 없는 배관에서 기구와 기구 끝단 사이의 치수가 400mm 미만이면 새들 1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팔각 박스와 컨트롤 박스 사이에 적용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새들 2개를 사용해도 되지만 팔각 박스와 컨트롤 박스 사이가 400mm 미만인 경우에는 새들 1개도 가능합니다. 즉, 공개문제 18개 모두에서 팔각 박스와 컨트롤 박스 사이에는 새들을 2개를 사용해도 되고 1개만 사용해도 됩니다. 5번 기구와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하고 제어판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5mm 정도 올리고 새들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제어판 위쪽에 커넥터를 설치할 때 커넥터의 끝부분이 5mm 정도는 제어판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단
단자대와 전선관 또는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자대 부분에 커넥터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금지하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불합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6번 전선의 열적 용량에 대한 전선관의 용적률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16mm 전선관에는 1.5 스퀘어 전선을 5가닥까지 입선이 가능하지만 시험에서는 16mm 전선관에 6가닥을 사용하든지 7가닥을 사용하든 8가닥까지도 입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몇 가닥의 전선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7번 컨트롤 박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홀에 홀마개를 설치합니다. 공개문제 1번부터 9번 문제에서는 셀렉터 스위치의 아래쪽에 또 10번과 18번 문제에서는 PB2의 아래쪽에 이렇게 빈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빈 구멍에 홀마개를 설치해서 구멍을 막아 놓아야 합니다. 만약 이 홀마개를 설치하지 않으면 불합격이 됩니다. 8번 제어판 내의 기구는 기구 배치도와 같이 균형 있게 배치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합니다. 기구를 고정할 때 가로의 치수는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자대는 50mm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구는 95, 그 다음에 130, 95 이렇게 치수가 주어져 있는데 가로의 치수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제어함의 왼쪽과 오른쪽은 5cm 정도 띄워서 기구를 배치하고 배선할 때에는 제어판과 기구의 가운데로 이렇게 배선을 하면 됩니다. 9번 소켓에 채점용 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공개문제에서는 소켓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구를 밀착해서 고정하지 말고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기구를 밀착해서 고정하면 채점용 기구를 끼우지 못해서 동작 시험을 하지도 못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10번 제어판 배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전면에 노출 배선하고 전선에 흐트러짐 등이 없도록 케이블 타일을 이용하여 균형 있게 배선합니다. 배선 작업 시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서 작업을 해야 하고 작업이 끝나면 케이블 타일을 사용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묶어주고 또 끝부분을 말끔하게 잘라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어판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의 배선을 금지합니다. 기구와 기구 사이에 이렇게 수직으로 배선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11번 주회로는 2.5 스퀘어 전선, 보조회로는 1.5 스퀘어 전선을 사용하고 주회로의 전선 색깔은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을 사용합니다. L1상을 보면 먼저 L1은 단자대에서 차단기를 거쳐서 EOCR MC1을 거치고 다시 MC2를 거쳐서 U2까지는 모두 갈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휴즈의 1차측까지 그렇습니다. 또 L3상은 차단기를 거쳐서 EOCR을 거쳐서 MC1을 거쳐서 W1까지 또 MC2를 거쳐서 W2까지 또 퓨즈의 1차측까지는 회색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을 사용해서 배선을 해야 합니다. 12번 보호도체 회로는 2.5 스퀘어 녹색, 황색 전선으로 배선해야 합니다. 접지는 2.5 스퀘어의 녹황색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접지선 배선 시에 항상 P2 단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2를 거쳐서 다시 P2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 FLS 접지할 때 여기까지 같이 접지하거나 또는 P2에서 E3로 접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번 퓨즈 홀더 1차 측 주회로는 각각 2.5 스퀘어 갈색과 회색을 사용하고 퓨즈 홀더의 1차 측은 이렇게 갈색과 회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퓨즈 홀더의 2차 측은 1.5 스퀘어 황색 전선을 사용하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퓨즈 홀더에는 퓨즈를 끼워 놓아야 합니다. 14번 케이블의 색상이 주회로 색상과 상이한 경우 감독위원이 지정한 색상으로 대체합니다. 시험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선의 3분의 2 정도만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갈색과 녹황색 전선은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흑색과 회색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케이블의 피복을 길게 벗깁니다. 한 15cm 정도로 길게 벗기면 진한 색과 옅은 색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진한 색은 흑색으로 사용하면 되고 조금 옅은 색은 회색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선 후에 반드시 벨 시험기로 결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지난 6월에 실시된 전문계 필기문제 검정시험에서 이 주회로 전선의 흑색과 회색을 바꾸어 연결해서 2명의 학생이 불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색깔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15번 단자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나사를 견고하게 조입니다. 단자 조임 분량이란 피복이 제거된 나선이 2mm 이상 보이거나 피복이 단자에 물린 경우를 말합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선이 2mm 이상 길게 보입니다. 이 위도 마찬가지고 옆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복이 전체적으로 다 길게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감점 대상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피복이 단자에 물렸습니다. 이러면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단자에 전선 3가닥 이상 접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에 한 단자에 전선 3가닥이 접속된 것이 확인되면 이것은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16번 전원과 부하측 단자대, 리밋 스위치의 단자대, 플로트레스 스위치의 단자대는 가로인 경우 왼쪽부터 세로인 경우 위쪽부터 각각 L1, L2, L3, P2의 순서, UVW, P2의 순서, L1, L2의 순서, E1, E2, E3의 순서로 결선해야 합니다. 전원 단자대 부분인데요. 전원 단자대가 가로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L1, L2, L3, P2 이런 순서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부하측 단자대인데 세로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쪽부터 UVWE, 갈, 흑, 회, 녹황색 이런 순서로 결선을 해야 합니다. FLS 단자대가 세로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위쪽에는 E1, 가운데는 E2, E1, E2, E3의 순서로 결선을 해야 합니다. 또 리밋 스위치 단자대가 가로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단자를 나누어서 앞쪽에는 LS1을 뒤쪽에는 LS2를 결선해야 합니다. 17번 배선 점검은 회로 시험기 또는 벨 시험기만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전원을 투입한 동작 시험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회로 시험기나 벨 시험기를 사용해서 회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18번 전원 측 단자대는 동작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원선의 색상에 맞추어서 100mm 정도 인출하고 피복은 전선 끝에서 약 10mm 정도 벗겨둡니다. TB1 단자대의 1차 측 처리 방법인데요. 먼저 10cm 정도의 선을 이렇게 붙이고 끝에 1cm 정도는 피복을 벗겨 놓으면 됩니다. 감독에 따라서 L1상과 L3상만 인출해 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닥의 전선만 인출해 놓으면 됩니다. 19번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등의 소켓의 방향은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를 참고하여 호음이 아래를 향하도록 배치하고 소켓 번호에 유의하여 작업합니다. 8핀 소켓, 12핀 소켓 모두 중앙에 있는 홈이, 여기가 홈이지 않습니까? 이 홈이 아래를 향하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12핀 소켓도 홈이 아래를 향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8핀 소켓은 아래쪽 중앙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1번, 2번, 3, 4, 5, 6, 7, 8 이러한 순서로 번호가 붙여져 있고 12핀 소켓은 위쪽에 왼쪽부터 1, 2, 3, 4, 5, 6 아래쪽에 7, 8, 9, 10, 11, 12번으로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20번 8핀 소켓을 사용하는 기구는 기구에 구분 없이 지급된 8핀 소켓을 적용하여 작업합니다. 8핀 소켓을 사용하는 기구는 모두 같은 소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 작업 시에 소켓 위에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X, FR, T, FLS 이렇게 계전기의 이름을 적어 넣어서 소켓 이름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1번 보호도체의 결선은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하고 보호도체는 입력 단자대에서 제어판 내의 단자대를 거쳐 출력 단자대까지 결선하며 도면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보호도체는 입력 단자대의 보호도체 단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접지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접지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모두 입력 단자대의 P2 단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어판을 배선 작업할 때 TB1의 P2 단자가 여기지 않습니까? 이 단자에서 시작을 해서 제어판 단자대의 P2를 거쳐서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또 아래쪽 제어판 단자대의 P2 단자를 거치고 여기에서 TB2의 P2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TB3의 P2 단자대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플로트레스의 접지도 이 P2 단자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P2 단자에서 FLS의 1번 단자 또는 E3 단자를 연결하면 됩니다. 즉 TB3의 P 단자, TB2의 P 단자, 그 다음에 FLS의 1번 단자, 그 다음에 TB1의 P 단자, 모든 단자가 다 녹황색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2번 기타 공사 방법 등은 감독위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며 작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험 시작 전 질의하도록 하고 시험 진행 중에는 질의를 삼가토록 합니다. 플로트레스나 리미트 스위치 등의 2차 측 단자대 처리 방법을
감독위원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처리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트레스의 이원을 5cm로 하라, E2는 10cm로 해라, E3는 15cm로 뽑아 놓아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해주면 되고, 또 리미트 스위치도 4선을 뽑아라 또는 2선만 뽑아라, 이렇게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해 놓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23번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에는 전기사업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에 의하되 외관이 보기 좋아야 하며 안전성이 있어야 합니다. 24번 시험 중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복장 상태와 안전사항, 이런 것들이 채점 대상이 됩니다. 25번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제 진행 중 수험자 스스로 작업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현한 경우, 그 다음에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작품, 그 다음에 시험 중 시설이나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지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다음 기능이 해당 등급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시험 관련 부정에 해당하는 장비,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또한 시험 전 사전 준비 작업 및 범용 공구가 아닌 시험에 최적화된 공구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1번 제출된 과제가 도면 및 배치도, 시퀀스 회로도의 동작사항, 부품의 방향, 결선 상태 등이 상이한 경우,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푸시버튼 스위치 및 램프 색상 등 아무리 작업을 잘 했어도 기구의 위치가 바뀌었다든가 표시등의 색상 및 위치가 바뀌었다든가 또는 푸시버튼의 색상이라든가 위치가 바뀐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2번 주회로 및 보조회로 배선의 전선 굵기 및 색상이 도면 및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 전선의 굵기라든가 또는 색상이 바뀌거나 유의사항에 진한 글씨로 밑줄을 그은 거, 여기에서는 빨강색으로 표시하고 밑줄을 그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두 다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3번 제어판 밖으로 인출되는 배선이 제어판 내에 단자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된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4번 제어판 내의 배선 상태나 전선관 및 케이블 가공 상태가 불량하여 전기 공급이 불가한 경우, 5번 제어판 내의 배선 상태나 기구의 접속 불가 등으로 동작 상태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이런 것들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렇게 소켓을 모두 밀착해서 부착하면 계전기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작 시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작 시험도 못 해보고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6번 보호도체의 결선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호도체 회로, 녹색, 황색 전선, 이 배선의 전선 굵기 및 색상이 도면 및 유의사항과 다른 경우, 접지선을 배선하지 않은 경우나 또 색상이 틀린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7번 컨트롤 박스 커버 등이 조립되지 않아 내부가 보이는 경우, 컨트롤 박스의 뚜껑이 지금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8번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0mm를 넘는 곳이 3개소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100mm를 넘는 곳이 1개소 이상인 경우, 작업판에서 오차가 10cm를 넘는 곳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고 50mm를 넘는 곳이 3개소 이상이 되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9번 기구와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정상 접촉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서 보면 PE 전선 간 커넥터와 CD 전선 간 커넥터가 제어판 위로 안 올라왔습니다. 또 케이블 커넥터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감점 처리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오른쪽과 같이 미접속 및 불필요한 접속, 케이블에 케이블 커넥터가 빠진 것은 미접속이고, 이 단자대 측에 커넥터를 설치한 것은 불필요한 접속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접속이 있는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10번, 기구와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서 가까운 곳에 새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 굴곡부가 없는 배관에서 기구와 기구 끝단 사이의 치수가 400mm이면 새드를 한 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팔각 박스와 컨트롤 박스 사이에는 400mm 미만이고 직선 구간 아닙니까? 이 구간에는 새들 한 개도 가능한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작업할 때 깜빡하고 새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1번, 전원과 부하측 단자대에서 L1, L2, L3, PE의 배치 순서와 UVW, PE의 배치 순서가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 리밋 스위치 단자대에서 LS1, LS2의 배치 순서가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 플로우 트레스 스위치 단자대에서 E1, E2, E3의 배치 순서가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는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여기도 지금 TB3면은 부하측 단자대 아닙니까? 부하측 단자대가 세로로 설치되어 있는데 선의 색깔을 보니까 아래쪽부터 갈, 흑, 회, 녹황색 전선으로 배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단자대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위쪽부터 갈, 흑, 회, 녹황색 전선으로 배선해야 합니다. 12번, 한 단자의 전선 3가닥 이상을 접속한 경우 무조건 불합격 처리입니다. 13번, 제어판 내의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로 수직 배선한 경우, 이러한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14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국 전기설비 규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25번, 시험 종료 후에 완성작품에 한해서만 동작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자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유의사항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연습할 때 또 시험 볼 때 꼭 유의사항에 맞게 적용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